옵션 개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옵션을 사는 사람한테 이제 권리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 선도 수합은 미래 시점의 거래를 지금 사거나 팔기로 약속한다는 점에서 이 계약 당사자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데 반해서 옵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옵션을 사는 사람한테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하는 점에서 선물 선도 수합은 의무고 옵션은 사는 사람한테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보면 선물 선도 수합이 전부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형태의 직선, 파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형태의 직선으로 나타나는데 반해서 옵션은 이렇게 한번 꺾입니다. 한번 꺾여요. 콜 옵션, 뭐 또 풋 옵션은 이런 식으로 꺾이죠. 그게 그림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이유가 사는 사람한테 권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이게 콜 옵션이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 롱콜의 경우 사는 사람한테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이제 롱풋이 되겠죠. 풋은 팔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를 사는 롱풋의 경우 미리 정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은 사는 사람한테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고 파는 사람은 의무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숏콜이나 숏풋은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의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롱콜과 숏콜의 관계, 또 롱풋과 숏풋의 관계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파생상품 전체가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롱콜인데 요거를 파는 숏콜은 이런 모양이 돼서 이 둘을 합치면 제로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45도인 기울기가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 가격과 유로피안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의 기초자산 가격의 차이만큼 이 길이가 서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똑같게 돼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그래서 그만큼의 이익을 받게 되고 따라서 콜옵션 배팅은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큰 이익을 보게 되는데 그 롱콜의 경우는 뭐 왜 사야 되는지가 분명하죠. 그런데 숏콜은 왜 숏콜, 콜옵션을 왜 파느냐? 요거는 그 옵션을 팔았을 때의 프리미엄을 먹으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옵션 팔았을 때 먹는 프리미엄이 지금 생략되어져서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콜옵션을 파는 사람은 행사 가격 이상으로 기초 자산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행사 가격 밑에 있는 식으로 기초 자산이 움직일 때 이 프리미엄 옵션 가격이죠. 옵션 사는 사람이 주는 그 가격을 자기는 이익으로 취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숏콜은 하여튼 뭐 숏풋도 마찬가지고 개인들 투자자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옵션 투자는 개인들의 경우 롱콜이나 롱풋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롱콜이나 롱풋의 경우는 증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의무를 지게 되는 숏콜이나 숏풋의 경우는 증거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마치 선물 거래할 때 우리가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 집어넣는 것처럼 옵션 거래도 숏 거래를 하는 경우, 숏콜, 숏풋의 경우는 증거금을 집어넣어야 된다. 뭐 제로섬 게임 관련해서는 이 롱풋과 숏풋이 이렇게 합쳐지면 제로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그 권리 행사를 만기일에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로피안 옵션이고, 만기일은 물론이고 만기일 이전에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 이제 아메리칸 옵션이 되기 때문에 유로피안 콜, 유로피안 풋, 또 아메리칸 콜, 아메리칸 풋 이렇게 옵션이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옵션은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지만 사실상 장 외에서 거래가 되는 옵션이 더 많고,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그 기초 자산은 그 sky is the limit, 뭐 굉장히 다양한 옵션의 기초 자산이 있고, 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그 옵션 중에 주가 지수 옵션, 통화 옵션, 주식 옵션, 선물 옵션 등이 있고, 뭐 대표적인 옵션이라고 볼 수 있죠. 금 옵션, 채권 금리 옵션 등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주가지수 옵션 처음에 90년대에 도입이 된 이후로 지금 뭐 통화 옵션, 주식 옵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도입이 되어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옵션 이건 지금 롱콜의 예고요. 이때 이 꺾이는 바로 요 점, 여기 이제 행사 가격입니다. 행사 가격이 지금 50불인 거고, 따라서 행사 가격 이상으로 이제 지금 유로피안 옵션이라고 보고, 만기일 때의 기초자산 주식이 50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콜옵션을 산 사람이 이제 이익을 보게 되겠죠. 이 경우는 옵션 살 때 옵션 가격, 옵션 프리미엄이 지금 5불인 경우의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숏콜이면 이 경우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롱풋의 경우는 또 이런 모양이고, 이것도 지금 옵션 샀을 때에 5불 주고 샀다는 거고, 롱풋의 예인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콜은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이익을 보는데 반해서 지금 풋옵션은 행사 가격인 50불 이하로 떨어져야지 이익이 납니다. 더 많이 떨어지면 더 큰 이익이 나고, 이것도 지금 45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행사 가격은 지금 55불쯤 50불이죠. 행사 가격이 50불이고, 지금 이제 요거는 그 살 때 이 풋옵션을 살 때 들어간 옵션 프리미엄 5불까지 지금 반영해서 이런 모양이 된 거고, 뭐 40불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의 이등변 삼각형이 될 텐데, 이게 45도고, 그러면 40불과 50불의 차이는 10불이 되겠죠. 그러면 요 기초자산 가격이 40불로 떨어졌을 때의 이 풋옵션을 산 사람의 이득은 10불이 될 텐데, 네트 게인은 옵션 살 때 들어간 5불을 제외해주면 이제 5불이 되겠네요. 지금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5불인데 40불일 때 요 길이는 5불이 이게 지금 숫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40불, 50불, 60불이면 이게 50불이 아니라 70불이 돼야 되는데, 이 만기일 주가 기초자산 가격이 70불, 80불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숫자가 좀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행사 가격이 70불인 경우고, 따라서 기초자산 가격이 30불일 때는 전체 이익은 30불의 총이익이 나는데, 옵션 살 때 들어간 5불을 제외하면 이게 이제 25불이 되겠네요.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가격이라고 하는 것, in the money, 외가격, out of the money, 등가격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격은 지금 당장 권리 행사를 했을 때 행사 가격보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 내가격, 외가격이 갈려요. 그러니까 콜옵션의 경우는
뭐 행사 가격을 50불이라고 하면 내 가격인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 행사 가격 50불보다 더 크다면 지금 당장 권리 행사를 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가 내 가격이고, 그래서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은 장점은 있지만 내 가격일 때 내 가격의 옵션을 사면 옵션 가격이 좀 비쌉니다. 반면에 이제 외 가격은 행사 가격이 콜옵션의 경우 50불이라면 기초자산 가격인 지금 현재 주가가 50불 이하인 경우예요. 그래서 외 가격인 경우는 이제 옵션으로 돈을 벌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외 가격 옵션 가격이 더 싸다는 장점이 있고, 등 가격은 현재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과 이제 똑같은 경우가 등 가격이 되고, 이 풋옵션의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져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내 가격인 경우는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을 50불이라고 하면 50불보다 지금 기초자산 가격이 작으면 풋옵션을 갖고 있는 경우 내 가격 상태인 거고, 그 반대의 경우는 외 가격, 지금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 등 가격이 되는 겁니다. 풋옵션도 똑같이 내 가격이 비싸고 외 가격이 싸고, 이 out of the money 중에 이제 더 많이 행사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거를 deep out of the money, 아주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외 가격을 사갖고 있다가 권리 행사를 하는 시점에서 in the money가 되면 이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옵션 투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은 내재 가치와 이제 시간 가치라는 게 있는데, 내재 가치는 콜 옵션의 경우 요것이 내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요 S는 기초자산 가격이고 요 X는 지금 행사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의 차이, 그리고 제로, 둘 중에 큰 값을 취하는 건데, 요게 이제 수학적인 식이고 요거를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크면은 요 S-X라는 요게 45도, 기울기가 45도인 요 직선상의 점이고, 그 반대 둘 중에 큰 값을 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X의 그래프가 사실상은 이런 거죠. 그런데 이 행사 가격보다 클 때는 요걸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요 제로가 더 크기 때문에 제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 옵션의 경우 내재 가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림으로는 지금 얘기한 이런 모양이 이제 콜 옵션의 내재적 가치고, 반대로 이제 풋 옵션은 풋옵션의 내재적 가치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풋옵션의 내재적 가치인데, 콜옵션이건 풋옵션이건 그 내재적 가치가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이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치, 행사 가치, 그 둘의 차이죠. 그게 그 콜옵션이고 풋옵션이고 하여튼 그 둘의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값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옵션 가격 모형을 배우면, 어떤 옵션 가격 모형이건 이 옵션 가치나 옵션 가격이나 또는 옵션 프리미엄, 옵션 프라이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 옵션 가치는 기본적으로 내재적 가치와 시간 가치 합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이 내재적 가치는 뭐냐? 내재적 가치는 바로 이게 내재적 가치입니다. 이게 콜옵션의 내재적 가치. 수학적으로는, 그림으로는 바로 이거. 그 다음에 풋옵션의 내재적 가치는 이거고, 그림으로는 이거고, 이거 플러스 알파가 이게 이제 옵션, 내재적 가치가 옵션의 제일 기본적인 가격이고, 이 시간 가치라는 거는 시간의 가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내재적 가치 이외의 옵션 가격 가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다 옵션 시간 가치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옵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냐? 이게 지금 이제 그 예인데, 요 기초자산의 가격과 행사 가격을 조금 전에는 X라고 그랬다가 지금 K라고 그래서 조금 헷갈려서 죄송합니다만, 행사 가격을 X라고도 하고 K라고도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을 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내재적 가치고, 나머지가 이제 뭐 시간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둘을 가지고 내재적 가치를 만들고, 나머지는 옵션의 시간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식 옵션의 경우는 특별하게도 이제 기초자산 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의 이제 배당까지도 감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 옵션이 아니라면 이제 이 내재 가치 기초자산 가격 S와 행사 가격을 제외하고는 만기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변동성, 그 다음에 금리가 되겠죠. 요 스몰 c는 유로피안 옵션을 의미하고, 스몰 p는 유로피안 풋 옵션, 대문자 c는 아메리칸 콜, 대문자 p는 아메리칸 풋. 자, 우리가 그 콜 옵션의 내재 가치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콜 옵션은 권리 행사를 하면서 미리 정한 행사 가격을 주고 기초자산을 받는 거죠. 받는 기초자산 가격이 크면 클수록 콜옵션 가치는 올라가고, 내가 주는 게 행사 가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 가격이 크면 클수록 콜옵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풋옵션은 그 반대죠.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기초자산을 주고, 내가 주는 게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치가 올라갈수록 풋옵션 가치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게 미리 정한 행사 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클수록 풋옵션 가치는 올라간다. 그리고 이 둘은 내재 가치죠. 기초자산과 행사 가격으로 만들어지는 내재 가치가 하여튼 콜풋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두 가지 요인이고, 만기까지의 기간은 유로피안 옵션의 경우는 그 만기 이래만 권리 행사를 하니까 만기까지 기간이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렇지만 아메리칸 옵션의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그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메리칸 콜이건 유로피안 콜이건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치는 커지게 되는 거고, 재미있는 게 이거 변동성입니다. 기초자산의 변동성이에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유로피안이건 아메리칸이건 콜이건 풋이건 그 가치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 이 옵션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돈을 벌려면 변동성이 작을 때 옵션을 사서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면 옵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또 굳이 설명을 한다면 콜이건 풋이건 나한테 유리한 변동성이 커지면 나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많아지는데,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 안 하면 되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유리한 상황도 같이 많아지니까 그때 권리 행사를 하면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콜이건 풋이건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렇게 그 가치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금리는 어떻게 되냐면, 콜옵션의 경우는 이게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이것도 콜옵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행사를 할 때 기초자산 받고 내가 미리 정한 행사 가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deferred payment, 지불을 내가 미루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은 돈은 내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로 내가 뭐 예금을 한다든지 재테크를 할 수가 있으면서, 이 금리가 높은 것이
콜옵션의 경우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 이연된 지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풋옵션은 그 반대죠. 거꾸로 돈을 받는 시점이 내가 권리 행사하는 미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봐야 시샘말로 그림의 떡이죠. deferred receipt. 내가 돈을 받는 시점이 권리 행사하는 미래 시점인데 뭐 일종의 기회 비용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풋옵션과는 음의 상관관계다.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배당을 주면 이게 이제 주식 옵션인 경우 기초자산 S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은 안 좋겠죠.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고 풋옵션은 그 반대죠.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배당을 주면서 물론 여기서 배당은 현금 배당입니다. 떨어질수록 풋옵션 가치는 오르니까 이게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